안녕하세요. 보상스토리입니다. 특이납의라고 들어보셨죠?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약관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데, 특별하게, 약관상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겠다는 게 이제 특인 처리인데, 작은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는 특인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,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, 장애가 확실한 사건, 후유장애가 사망사건,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인 처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특인 처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죠. 근데 이 특인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사에서 이제 특인 처리를 하면서 그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뭐 한 80%, 85%, 90%, 90%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보통은 이제 한 85% 정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80%, 85%를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1,500만 원이 공제가 된 다음에 나머지를 지급을 받겠죠. 근데 보험사에서 소송을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을 했던 그 사건이 정말로 1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이 필요해요. 왜냐하면 현재 뭐 사망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 위자료는 1억이죠.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을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8천만 원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여기서 2천만 원이 빠지죠.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고 해도 8천만 원 기준에 85%를 또 지급을 해요. 그러면 3, 4천만 원 차이 나겠죠. 합의금에서. 이 사건을 소송을 했으면은 1억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특인을 하면서 합의금이 3천만 원 넘게 줄어들게 돼버리죠. 일반 피해자들은 위자료 8천만 원이니까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줘서 거기에서 뭐 소송 안 하는 대신에 소송하게 되면은 뭐 인지대 송달료, 변호사비, 그리고 소송 기간 뭐 한 6개월 정도 들어갈 거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한 뭐 15% 정도 빼주고선 합의를 했다. 그럼 나는 뭐 천얼마 정도 손해봤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신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절대 말 안 해줘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특인을 해서 합의를 한다? 이것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물론 소송을 하는 게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. 실질적으로. 예를 들어서 뭐 영구장애가 예상이 되는 사건에서 소송을 했는데 뭐 신체감정에서 한시장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애율이 예를 들어서 뭐 14%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소송을 했더니 장애율이 7%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확실한 후유장애들 있잖아요. 팔, 다리 절단되고 뭐 하반신마비, 전신마비, 뭐 사망사건, 뭐 아무튼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후유장애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. 그냥 딱 그 장애율이니까. 사망사고도 마찬가지. 하지만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단순 골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. 후유장애들. 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섣불리 소송을 했다가 예상했던 장애가 나오질 않아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장애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험사의 특인 금액을 받아본 이후에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.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한 1,0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합의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억대 사건에서 몇 억대 사건에서 1,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합의하겠죠, 당연히. 근데 뭐 2천만 원 받는 사건에서 1,000만 원 덜 받는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합의 안 하죠. 예를 들어서 속가에 정말로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, 신체감정 비용 정도 빠진다. 합의할 만해요. 그 정도면 소송 안 하고 합의할 만해요. 왜냐면은 소송을 한다고 해서 또 100%다 판결로 가지는 않거든요. 화해공고에서 끝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화해공고는 소송비용 다 각자 부담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소송비용 못 건지거든요. 그러느니 보험사랑 소송비용 빠지는 선에서 특인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.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소송하셔야죠.
그럴 때는. 근데 이런 걸로 보험사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.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뭐 손해상사라든가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.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. 소송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, 그러니까 속가가 이 정도가 되는데,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의금은 특인으로 해서 이 정도다. 그러면 갭이 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, 소송을 하겠느냐, 합의를 하겠느냐. 이런 부분을 항상 의뢰인들한테 물어보거든요. 뭐 소송을 한다 해도 크게 나쁠 거 없고, 여기서 합의를 한다 해도 크게 나쁠 게 없고, 그런 상황인 거죠. 선택은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. 피해자 당사자분들이 하는 거니까.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의뢰인들을 오히려 속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. 원래 소송을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소송에서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속이고 그 금액의 15%가 빠진다고 해서 합의를 한다? 의뢰인들은 뭐 몇백만 원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들여다 보면은 수천만 원 손해를 본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특이인 합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. 의뢰인 분들이. 뭐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은 난 이 사무실을 100% 신뢰해. 그런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믿고 맡기는 게 맞겠죠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보험사들도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해주는 사무실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니네는 뭐 얼마나 정직하게 하길래 이러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1억 받을 수 있는 사건 지금 보험사에서 7천만 원 제시하고 있다. 3천만 원 갭 차이가 나는데 소송하겠느냐? 여기서 그냥 합의하겠느냐?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저희들은. 근데 이렇게라도 선택의 폭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같은 사건에서 소송하면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7천만 원 준다고 한다. 소송하겠느냐? 합의하겠느냐?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, 여러분들은? 소송 아예 안 하시겠죠? 1천만 원 차이 합의할래.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1천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. 근데 내용 들여다보면 3천만 원 손해보신 거잖아요. 3천만 원이면 연봉이에요. 연봉. 보통 직장인들 연봉이잖아요.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한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. 특이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특이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. 특이납의가 소송을 하지 않고 약간 부담이 있는 사건들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속지 마셔야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